시작하자마자 좋을 겁니다. 안통이 아니었어. 아, 다 모르는 문제였던 거였어요? 뭐지? 하였어 아니야? 달래놓고 먹기 싫대. 난 또 서현이가 졸업금을 맛으로 먹는 줄 알았지? 가끔 그래요. 가끔 그래요. 지금은 아니고. 자, 숙제 질문풀이 시작해봅시다. 숙제 해본 것 중에서 질문할 거 번호 불러보세요. 122번이랑 126번. 122, 126. 157번이요. 170번이요. 167번이요. 126번이요. 6번, 7번. 174번. 174번이요. 179번. 179. 나왔어. 183번. 171번. 자, 그러면 일단 오늘도 3명 이상은 실패하다고 설명하고, 이제 한두 명인 거는 개별 질문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숙제 질문들을 처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오늘은 테스트 볼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요일로 넘어가는 건 내신 대비 들어가서 주말 보충을 시작한 이후에 아 맞다. 자,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내신 대비 시작이기는 한데 이번 주 일요일부터 주말 보충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주 정도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주말 보충에 대해서 잘 모를 만한 사람은 따로 개인톡으로 선생님과 소통을 해서 주말 보충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기말고사 때 잡았던 시간 외에 변경이 필요한 사람, 특히 이제 수요일날 원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 토요일 시간이 안 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자 토요일도 토요일 앞 시간이 안 돼서 오히려 토요일 뒷 시간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조절. 일단은 다음 주쯤에 그 주말 보충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주말 보충 때 테스트를 추가로 보게 될 거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요일이 목요일하고 주말 이런 식으로 보는 상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당분간은 화요일날 테스트를 보기로 하고요. 자, 122번 설명 필요하다. 2명 일단 넘어가고요. 자, 126번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도 2명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가서 157번 설명 필요하다. 자, 실패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랑 접하는 것만 나오면 힘들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이 점 1,1에서 곡선 y는 x 4제곱과 접할 때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4차로 올라간 대신에 2차로 나왔던 문제보다 좀 쉬워진 부분이 접점에 x좌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쉬워진 부분이 있다. 뭐라? 왜 이렇게 안 그러지 오늘? 자, 오늘도 착한 원리 눈에는 원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가 1,1 되시겠습니다. y는 x 4제곱이고요. 자, 그럼 얘는 접근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원이 또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x좌표는 이미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1,1에서 y는 x 4제곱의 접선 거기에 수직인 직선 1,1을 지나고 접선은 수직인 직선을 그어가지고
그게 y축과 만나는 점에 중심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중심좌표가 나오게 되면 1,2라고 거리를 쟀을 때 반지름이 나와서 그 녀석을 통해서 먼 넓이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y는 x 4제곱을 미분을 하면 뭐가 되지? 다양한 y는 x 4제곱 미분. 오케이, 4x 세제곱. 자,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 기울기가 4가 될 건데 우리가 필요한 기울기는 그러면 얼마냐? 여기에 수직해줘야 되니까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이다. 점은 그대로 1,1을 지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일 플러스 1. 자, 요렇게 해서 접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가 필요했냐면 y축과 맞는 점, 즉 y절편이 필요했던 거지. 해서 y절편을 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4분의 1 더하기 1 해서 4분의 5.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중심좌표는 0,4분의 5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 제곱 은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두 점 차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1 플러스 16분의 1 그러면은 16분의 17이 나오게 될 건데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럼 답이 뭐가 돼? 답이 뭐가 되나요? 16분의 17파이. 자, 요렇게 답이 나오겠다. 딱 이해되셨나요? 할만하죠? 자, 요렇게 해서 157번 해결해봤고요. 159번도요. 좀 뒤늦게 나온 질문이라 손드는 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차마 내가 말을 못했지만 나도 159번 설명이 필요했다. 159번. 따로 봐줄게요. 넘어가 볼게요. 자, 166번 설명 필요하다. 166. 요것도 개별로 봐주기로 하고요. 자, 167번 설명 필요하다. 167. 자, 실패하다. 잠깐만, 다시 167. 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70번. 자, 170번 설명 필요하다. 실패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자,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게 x 플러스 y 마상 은 0에 접한다. a 뿔 b. 자, 실제로 곡선을 이동을 시킬까?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지.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근데 이 답이 한 가지야? 아니면은 일정한 거야? 좀 해봐야겠는데. 자, 요렇게 3차 그래프가 있었고 여기서 이 직선이 우선은 안 만나는 컨셉으로다가 그려보긴 할 건데 안 만날 수는 없겠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자, 요렇게 직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 곡선을 통째로 평행하기가 뭐 어렵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평행 접선을 그어가지고 접점이 요렇게 나오게 되면 그 접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요 직선 위에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곡선을 평행 이동하는 것보다야 훨씬 쉽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될 점의 후보가 2개거든. 오케이? 2개. 그런데 계산상 만약에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자, 결국에는 뭐 할 거냐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미분해서 는마이를 한번 풀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면, 자, 서연아 미분해줘.
자, 요게 는마일. 아, 역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으로 나오면서 x는 1, 중근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었다. 이 그림과는 다르게. 이해되니? 이 녀석은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1, 이 그림으로 치면 여기다가 표시를 할 건데 하나밖에 없다고. 자, 1, 그럼 1 집어넣으면 0인가요? 오케이. 맞니? 1 집어넣으면 0. 자, 1, 0을 갖다가 x축방향으로 a만큼 y축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1 플러스 a, b가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 3은 0에서 a 뿔 b는 2라고 나오고, 자, 이 녀석은 a 값, b 값이 따로 결정되지는 않는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그 평행이동으로다가 접하게 만들 때 실제로 이 점으로 봐도 그렇고 이 곡선으로 봐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x축 방향으로 쭉 여기까지 와도 위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뿐만 아니라 이렇게뿐만 아니라 이렇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직선과 접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 평행이동을 조절해 가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다시 이 식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구조 자체가. 이해되시나요? 처음부터 A 뿔 B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번 설명표라다. 171. 칠판에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 y는 x제곱 플러스 3 위의 점 1,4에서 접할 때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똑같잖아. 157이랑. 그죠? 넘어갈게요. 자, 157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74번 설명표라다. 자, 실패하다 볼게요. 자, 174번. 좌표평면에서 3차함수 fx. 자, 최고차항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단 다 미정기수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y는 fx와 y는 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 자, 서로 다른 세 점으로 a와 b와 c. 자,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차례대로 4m7. 4m7. M의 값은 자, A, B, C는 상수. 자, 이 X 좌표들을 갖다가 알파, 베타, 감마. 자, 요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베타, F 프라임 감마. 자, 이때 알파, 베타, 감마 사이에 이런 대로관계 있다고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마 1의 x 플러스 c는 0에 세실근이 나오게 될 거고,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올 거고, 그게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렇게 되는 상태죠. 맞지? 그렇다면은 뭐를 좀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줘야 돼. 이렇게 설정을 했다. 어떤 뉘앙스가 풍기냐? 그치? 근각계수를 쓰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b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c가 되는 관계였다. 자,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자, 얘가 4다, 얘가 7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fx를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2ax 뿔 b. 자, 요렇게 만들었을 때 f 프라임
알파가 3알파 제곱 플러스 2a 알파 뿔 b. f 프라임 베타가 똑같은 구조로 3베타 제곱 플러스 2a 베타 뿔 b. 그 다음에 f 프라임 c가 3 감마 제곱 플러스 2a 감마 뿔 b. 자, 요런 상태로 생기게 될 거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자, 그럼 그 와중에 지금 얘가 4고 얘가 m이고 얘가 7이다. 맞니?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세 개를 통째로 더했을 때 C가 어? F프라임 감마지, 그치. 자, 얘네 셋을 갖다가 더했을 때 3배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플러스 2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b가 11 플러스 m 이렇게 나오게 되지? 맞니?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통해서 근과 계수랑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b 마 1 맞나요? 맞니?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상태고요. 안 날아가는데? 그러면은 a, b, c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내야 되는데 a, b, c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내야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 딱 떨어지면은 끝났을 텐데 요것만 갖고 딱 떨어지질 않으니까 요거 가지고 뭔가를 추가로 알아내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차례대로 4하고 m하고 7. 지금 다시 보니까요. 처음에 풀 때는 이렇게 풀었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다시 했어. 자, 이렇게 한번 좀 사고할 만한데 이게 아니라 이건 꽝이었습니다. 꽝이었다. 이 상태로 쓸 게 아니라 자, fx 빼기 x 자, 요렇게 나와 있는 녀석을 새롭게 gx라고 하면 이 녀석이 y는 gx가 x축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베타를 0으로 설정을 해. 어디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지. 지난 시간에 이제 평행이동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에서 이 가운데 걸 0으로 설정을 한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을 식을 잡아주기를 x, x마 알파, x마 감마 자, 요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4랑 7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계산을 마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개곱의 형태로 나와 있으면 g 프라임 알파를 빨리 감기를 할 때 얘가 사라지는 자리만 남기면 돼 라고 했었지. 맞아요. 그래서 알파, 알파마 감마 자, 요게 지금 얼마로 나오게 되는 거냐면 4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똑같은 요령으로
G 프라임 감마를 하자라고 하면 얘 미분되는 자리에 감마를 집어넣어서 감마마 알파는 7. 자, 요런 구조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둘을 나눠. 그래서 감마마 알파 분의 알파마 감마는 7분의 4인데 여기서 약분이 되지. 누가 약분되냐? 알파마 감마마 알파가 서로 약분이 되지. 약분하고 마이너스 1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통해서 누구 눈으로 할까? 감마 눈으로 하자. 감마가 좀 보기 싫은 것 같아. 자, 감마는 마이너스 4분의 7 알파. 맞니? 요게 되시나요? 여기서 감마 눈으로 하면 마이너스 4분의 7 알파.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면 알파마 맞불 4분의 7 알파가 4다. 그러면은 요게 4분의 11이냐? 4분의 4, 4분의 11. 4분의 11 알파 제곱은 4? 숫자 왜 이렇게 더럽지? 원래 이렇게 들어왔나? 차례대로 A, B, C, 알파, 베타, 감마, 접선의 교육 차례로 4M7. 일단은 알파 자, 이걸로 답을 갈 수는 있는데 문제 계산이 또 틀어져. 답지의 보기가 되게 예쁘게 생겨 있는데 반면에 여기 너무 안 예쁘게 생겼단 말이지. 아, 그렇구나. 자, 빼기 x, 그치? 그러니까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빼기 1이니까 왜 이렇게 숫자가 안 예쁜가 안 맞나 했더니 요게 1 빼서 3이고 요게 1 빼서 6이라 맞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을 때 6분의 3 요래야 맞는 거고. 자, 그래서 약분하고 정리를 할 때 감마는 마이너스 2알파 요렇게 돼야 맞는 거고. 자, 그래서 감마가 마이너스 2알파다 라고 하게 되면은 3알파 제곱이 3이 나오면서 알파 제곱은 1이 되고 크기 순이니까 알파가 음수, 알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감마가 2. 자, 요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gx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생겼고, 그럼 g 프라임 0을 빨리 감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요게 미분되고 얘네들이 남아서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f 프라임 0 빼기 1이니까 맞니? 자, 그래서 f 프라임 0이 넘어서 마이너스 1이면 요게 우리가 찾는 m 값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를 원래 베타로 잡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요. 그럼 문자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베타 자리를 갖다 좀 0으로 맞춰서 문제를 해결을 한 것이다. 이해되니? 이 표정이 좀 이해가 덜 됐는데. 자, 일단은 요 설정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도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114번 소연이 없었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볼 거예요. 자. 뭐지? 왜 안 풀리고 내 풀이를 봤더니 전에 풀 때도 근거해서 쓰다가 망했네 하고 저렇게 새로 풀었다. 자, 아무튼
174번 해결했고요. 자, 넘어가서 179번 설명 필요하다. 179 확인들 해주시고 개별로 보기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83번 설명 필요하다. 자, 이것도 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일단 숙제 질문 중에 칠판에다가 설명한 것들은 다 됐고요. 자, 내신 대비는 다음 시간부터 시작으로 내신 대비 교재는 다음 시간에 나눠주고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심화 프린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목요일부터 내신 대비. 엔진 아직 하고 있는 반이 있다고? 뭐 그럴 수 있지. 어느 반인데? 거기는 아직 안 끝났을 리가 없는데. 오답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오답하고 있는 거겠지, 그 아니면. 전달 좀 해주시고. 전달해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미경생이랑 나오는 저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너안 펴도 될 것 같아. 너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 자, 전달해주시고. 너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이거 뒤에 봐라. 잘못 줬네. 뭔가 되게 많이 남더라 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지 했더니 잘못 줬어. 잠깐만, 지금 몇 개 줬지? 2개? 자, 4개 맞춤 전달해 주세요. 자, 전달해 주시고. 제목을 살짝 바꿀 걸 그래. 나 우등생이 되기 위한. 자, 심화 프린트라서 제목을 이렇게 한 거니까 선생님이 보통 프린트 나눠줄 때 중간급 유형 프린트에는 노력하는 학생을 위한 선물이라고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심화 프린트에는 우등생을 위한 선물이라고 이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그냥 오늘부터 우등생해. 오늘부터 우등생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뷰 프린트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자, 뷰 프린트 추가로. 그만 주세요라는 표정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한슬이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가 집에는 있는 거야? 아니면은 집에는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오늘 방금 받은 BOB 프린트를 해놓고 가. 대신에 저번 시간에 받은 거 집에 있는 거를 다음 시간에 숙제로 해와. 오케이? 자, 심화 프린트 구성 51문제 졸업금 주세요. 자, 졸업금 또 필요한 사람. 효인이 없어도 되고 졸업금. 자, 지금 나눠준 심화 프린트는 오늘 처음 나간 이후로 내신 대비하는 동안에 주마다 하나씩 계속 나눠줄 생각? 그러니까 개별적인 추가 교재를 선정하지 않고, 나는 하고 싶다는 사람은 개인톡 보내주세요. 나는 개별 추가 교재를 한 권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은 개인톡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같이 고민해서 어떤 게 가장 적당할까 선정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화 프린트를 갖다가 계속 추가 제공을 할 계획이거든요. 자, 물론 지금 부서 끝내는 게 급해 라고 생각이 들면 추가 프린트 없이 그냥 부서 숙제를 좀 많이, 자, 요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이제 적당하게 밸런스를 갖다 심화 문제와 부스터를 갖다 섞어서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때는 심화 프린트와 부스터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네, 보통은 목요일 같은 경우에 부스터 적당히와 심화 프린트, 자,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조삼모사이기도 해. 그러니까 부서 스킬 한 번에 많이 내서 숙제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자, 부서는 여기까지만 해. 자, 대신 요거 프린트 줄게 라고 하게 되면은 왠지 적어 보이는 효과? 사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심화 프린트를 반 전체적으로다가 꼬박꼬박 나눠줄 생각이고요. 물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양조절 계속 해줄 생각입니다. 목요일까지 하기에는 숙제를 많이 내주면 많이 힘드니까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양조절을 하는데,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하게 숙제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 얘기를 언제 꺼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내신 대비 들어가고 학부모 상담하고 학부모 상담하면서 먼저 어머님들한테 얘기하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희들도 이제 내신 대비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시기에 다가오니까 미리 공개를 하자면 굉장히 슬픈 소식인데, 추석 연휴에 목요일 하루가 들어있거든요. 추석 연휴에 목요일이 하루 들어있어요. 수업을 합니다. 아하. 자, 어차피 시골 안 가니까. 자, 이게 그 얘기를 나도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자, 추석 연휴의 목요일 평소 수업 시간 그대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 추석 연휴가 학교에서 재량기업까지 써서 좀 길게 할 예정이죠. 지금 한대부 같은 경우 뭐 국가적으로 전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연휴가 끝나고 바로 이제 중간고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하고 중간고사의 간격이 한 일주일만 더 있었어도 그냥 휴강을 할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추석 연휴 끝나고 너무 바로 시험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너무 많이 까먹는다. 진짜 너무 많이 까먹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용을 까먹는 것도 내용을 까먹는 건데, 내 생각에는 내용 까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그 수학적 뇌의 활성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직전 대비랑 1차 직전 같은 걸 하는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수학적 뇌의 활성화. 그러니까 그날 공부한 게 꼭 시험에 나와서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안 하면 까먹는다기보다는 감이 떨어져. 문제 푸는 감이. 아는 내용이지만 문제가 안 풀려. 이런 느낌이 많이 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간격, 그런 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추석 연휴에 들어있는 하루 목요일을 수업을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고요. 시골 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날 학원에서 시험 대비 수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자, 그때쯤 되면은 사실은 선생님이 칠판 수업에 하는 것보다 너희들 문제를 풀면서 개별 질문 풀이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시기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석을 하게 되면은 일일이 대면 보강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선생님의 휴일을 그렇게 꼭 더 뺏어가고 싶으면 결석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날 다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극한 프린트에서 선생님이 또 그냥 다 풀어라고 할 게 아니라 몇 문제는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또 너희들이 풀어보고, 자, 요런 식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봅시다. 자, 1쪽에 2번을 한번 볼게요. 1쪽에 2번. 자, x는 1에서 수렴하는 두 함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자, 그때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 더하기 gx 는사,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 곱하기 gx 는 3. 자,
요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를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x가 1로 가는 gx를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3이라고 쓸 수 있다. 이제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다. 자, 이게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풀어도 답이 맞아요. 없는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풀어도 답이 맞는다. 별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잘 없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수렴한다는 말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인데 수렴한다는 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식을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알파와 베타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수성에서 많이 했던 거거든. 근데 사실 이거 암산으로 빡 돌려도 돼요. 알파랑 베타랑 몇하고 몇이면 돼요? 1이랑 4, 1이랑 3, 그치?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수상에 있는 내용으로다가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마사티 1, 3,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인수분해로 푸는 과정 자체가 여기서 합은 4가 되고 곱은 3이 되는 두 수를 찾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 이해되니? 이걸 인수분해할 때 1, 3, 마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엔 곱은 3이 되고 합은 4가 되는 두 수를 그냥 찾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냥 이 자체에서 그냥 바로 1 곱하기 3 그러면 더하면 4 맞네 이렇게 가는 게 뭐 찍어서 푸는 게 아니라 정당한 풀이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겠냐? 알파가 몇? 3, 베타가 1. 자, 요렇게 되는 관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그걸 통해서 문제가 리미트 x가 1로 가는 2gx 빼기 1 분의 fx 더하기 4 라고 하게 되면 또 얘는 다 수렴하는 함수들만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싹 다 숫자를 대입해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간단하죠? 어려울 거 없지?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요런 형태를 많이 어려워들 하는 것 같은 느낌. 자, 8번 볼게요. 이쪽에 8번.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x 플러스 1 분의 fx 빼기 x 세제곱 은3을 만족시킬 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fx 곱하기 fx 플러스 1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여기 분모가 몇이 되고 있어? 그치? 0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분자도 뭐가 되어야겠어? 0이 되어야 할 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fx는 몇이 될 거라는 얘기일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라 해야 되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일단 이걸 기본으로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여기로 넘어오게 됐을 때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게 fx가 다항함수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f마일은 마일이라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전제가 뭐냐? fx가 뭐라고 써있기 때문에 다항함수라고 써있기 때문에 자 얘가 다항함수라는 말 때문에 f마일은 마일이 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극한의 표현으로 써야만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연속일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이야. 물론 다항함수라는 말 대신에 연속함수라는 말이 있어도 얘를 갖다가 f마일을 마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연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런데 원래 개념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로 왔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디만 조심하면 되냐? 여기 fx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를 풀 때 더 어떻게 정리할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고만 생각을 해도 된다. 자, 어려운 부분은 여기 fx 플러스 1을 어떻게 바꿔줄까? 이제 그 모양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 한 대 문제 약간 비슷한 느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극한으로 해결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결국 이 모양이 되게 맞춰주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요 모양이 되게 맞춰주자.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틈새에 좀 뭐를 좀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아. 틈새에 뭘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아. 위에 있는 모양을 맞춰주자. 요 모양을 맞춰주자. 여기 틈새에 뭘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아. 효은아? 여기 틈새에 들어갈 것.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틈새에 들어가야 될 것. 이렇게 들어가야죠. 왜? 뺀 만큼 똑같이 더해야 같은 식이지. 오케이. 뺀 만큼 똑같이 더해야 같은 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계수 모양 만들 때도 쓰는 요령이기도 하고요. 자, 뺀 만큼 다시 똑같이 더해줘야 같은 식이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앞에 fx 붙어있고 뒤에 플러스 1 붙어있고, 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 또 x 마일 x 뿌릴,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 바깥에 fx가 붙어 있었는데, 자, 서술형이면 여기를 계속 fx로 써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마이너스 1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되니? 객관식이나 단답형에서는 미리 마이너스 1로 들어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왜? 얘는 수렴하는 애거든. 이해되니? 여기까지 납득?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유에서 얘도 미리 마이너스 2로 바꿔놓고 계산해도 되고요. 오케이.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앞에 거의 모양을 맞추겠다라는 느낌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럼 뒤에 거는 알아서 잘 정리가 돼야 돼. 아니면 문제 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면 계산 틀린 거. 이해되니? 자, 알아서 정리가 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식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2분의 1을 바깥에다가 두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자, x 마일분의 fx 빼기 x 세제곱, 자, 여기 만들어 놨고,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자, x 세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를 어떻게 줘야 되겠어?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자, 요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요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이 뒤쪽 부분에서는 얘가 이제 약분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게 된 거고요. 아, 이거 플러스 1이잖아. 아무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모양 다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이제 3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계산을 좀 마저 정리를 하자면 2분의 1에 3 더하기, 자, 이 뒤에 것도 뭐 되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되지, 그지? 자, 요 인수분해를 썼을 경우에 3의 배수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요 이수분해를 썼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3의 배수가 나오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답은 3.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한 문제 정도만 지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종치겠지. 각자 문제들 풀어보세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한 문제 더 풀면 아마 거의 종이 한 문제 더 풀기 전에 종이 칠 것 같은데. 그럼 한 문제를 3교시부터 보기로 하고요. 자, 2교시의 테스트 볼게요. 2교시의 테스트 보기로 하고, 자, 지금 잠깐 설명 들었던 것들 정리하는 시간, 본인 틀린 문제들 좀 고쳐보는 시간 잠깐 하기로 하고, 2교시의 테스트 보고 3교시부터 진도를 또 이어서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